수확을 앞둔 무와 양파 등 농작물에서 이상 현상이 나타나면서 도내 농가 피해가 심각합니다. 무에서는 꽃대가 올라오고 꽃이 피는 추대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양파 줄기가 쓰러지는 도복 현상이 평소보다 한 달 정도 먼저 발생하면서 상품 가치가 없어진 건데요. 이러한 이상 현상의 원인을 두고 농민 측과 종자 보급업체에서는 서로 엇갈린 주장을 내세우면서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태민리 리포트에서 취재했습니다. 고창군 무장면에 위치한 어느 들녘. 100만여 평의 들녘에 소금을 흩뿌려 놓은 듯 새하얀 꽃들이 활짝 폈습니다. 이곳은 순창군 쌍치면의 한 농지. 노란 물결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유채꽃을 연상시키는 샛노란 꽃들이 만발한 것. 하지만 농민들은 이 꽃 때문에 시름에 잠겼습니다. 위약금까지 따지면은 수억 원대는 됩니다. 지금 고스란히 피해를 농민이 전부 떠안아야 돼. 지금 들녘에 핀 꽃들 때문에 수억 원대의 피해를 입어 꽃을 보는 것조차 고통스럽다는 농민들. 꽃들이 농민에게 남긴 피해는 무엇일까? 10미닛 리포트에서 취재했습니다. 피해 농가를 만나기 위해 고창으로 간 제작진. 하얀 꽃들로 뒤덮인 이곳은 다름 아닌 무밭. 이곳에서 피해를 입은 농민과 만났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꽃이 피면 안 되는 거예요, 무는? 이 종자는 피면 안 되는 종자예요. 추대, 무한추대라고 해가지고 자기네 회사에서 이게 추대 강하다 해가지고 타 종자보다 한 가격도 2배 정도 비싸요. 올 3월 파종한 무에서 꽃이 피기 시작했다는 농민. 무로 가야 할 영양분이 꽃으로 가 상품성을 잃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추대가 양분을 다 빨아먹기 때문에 무가 비정상으로 크고 상품 가치가 없이 크죠. 추대란 눈꽃이 생기고 꽃대가 자라는 현상으로 추대가 자라며 모든 영양분이 꽃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상 상품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추대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일반적인 무밭. 언뜻 봐도 성인 남성의 팔뚝보다도 크고 단단해 보이는 정상 무. 반면 추대 현상이 온 무는 한눈에 봐도 정상 무보다 크기가 한참 작습니다. 두 무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니 한눈에 들어오는 크기 차이. 무에 꽃이 피며 제대로 자라지 못한 겁니다. 이번에 이동한 곳은 순창의 한 마을. 농민을 따라간 제작진 눈앞에 노란빛 가득한 밭이 나타납니다. 마치 유채꽃을 연상시키는 듯한 모습. 이 꽃의 정체는 배추추대였습니다. 약 5월 6일경인데 그 절단을 해봤어요. 절단면을 보니까 이미 꽃눈이 10몇 개가 이미 분화가 돼버렸어요. 그럼 꽃눈이 이미 발생을 해버렸다는 거죠. 배추는 최적의 환경을 갖춘 육묘장에서 최소 32일 이상을 키운 후 밭에 이식해야 하는데 생명력이 강해 육묘만 건강하다면 비교적 큰 피해 없이 자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추에 꽃이 피며 사실상 상품성을 상실한 상황. 이 면적 전체에서 단 한 포기도 살아있는 배추가 없이 이미 6잎이 나온 이후에 다 꽃대가 분화를 해버렸다는 것은 배추로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그냥 꽃대만 계속 키워냅니다. 정상적으로 자란 배추와 비교해보니 문제없이 자란 배추는 잎으로 속이 꽉 찬 반면 꽃이 핀 배추 속은 꽃대가 심처럼 박혀 있습니다. 한편 정읍시 일대에서는 평균보다 한 달 일찍 양파가 쓰러지는 도복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양파가 제대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상품 가치가 하락한 상황. 5월 말쯤에 쓰러져야 되거든요. 도복이 돼야 되는데 4월 말에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이 양분을 제대로 못 먹었을 경우에는 물건이 상품이 좀 불량품이 많이 생긴 상황이 생겨버렸어요. 네. 평소보다 일찍 쓰러지고 무와 배추에는 꽃이 피는 추대 현상이 나타나 상품 가치가 전혀 없어진 농작물들. 이 같은 이상 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런데 무 재배 농가는 특정 종자에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만추대라고 이 종자가 타회사에서도 인정하는 종자에 종이 안 올라온다고. 농가들 10집이면 9사람이 이 종자만 쓰는 거예요, 지금 실제적으로. 봄무를 심는 농가의 90%가 사용한다는 한 업체의 종자. 종자업체에서도 해당 종자가 봄무 선호도 1위로
추대에 강하다며 홍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제 실사팀이 나왔는데 자기네들은 뭐 기후 이상이다 있다 그쪽으로만 핑계를 대고 전혀 이쪽에는 뭐 어떤 답변도 없어요 지금 현재. 같은 종자로 같은 시기에 봄무 농사를 지은 지 7년이 됐지만 올해처럼 무에서 꽃이 핀 건 처음이라는 농민. 기후 탓에 무 추대가 발생했다는 건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기후 탓이라 그러면 다른 회사 거 2군데가 있는데 그건 안 올라오고 이것만 올라왔대요. 다른 업체의 종자를 심은 농가의 무에서는 추대 현상 없이 정상적인 생육 상태를 보이는 상황. 기후 문제로 추대가 발생했다면 같은 시기에 다른 종자를 심은 곳 역시 무에서 꽃이 폈어야 한다는 게 농가 측의 입장입니다. 심지어 같은 종자 업체에 전년도 남은 종자를 심은 농가에서는 추대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고 올해 나온 종자를 심은 곳에서만 무꽃이 피어났습니다. 확연히 차이를 보이는 종자 차이. 그렇다면 배추에서 꽃이 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피해 농민은 육묘 과정에서 냉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6잎이 나온 이후에 다 꽃대가 분화를 해버렸다는 것은 육묘장에서 온도 관리를 잘못해서 냉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육묘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추대 현상이 왔다고 이야기하는 농민. 육묘장에서는 네 맘대로 해라라는 말만 하고 갔습니다. 곳곳에서 여름 배추 수확으로 분주한 가운데 추대 피해를 입은 농가는 상품 가치가 없어진 배추를 일일이 손으로 뽑고 처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공급 업체는 추대 원인을 무엇으로 보고 있을까? 저희도 물건 어떻게 보면 때려파는 입장이고 그래서 뭐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받아서 하는 거예요. 종자를 판매한 것뿐 잘못이 없다는 농약사. 그렇다면 무 종자 업체는 어떤 입장일까? 금년도 그 3월 파종기 날씨가 작년보다 더 추웠거든요. 추운 날이 많아서 그 영향으로 인한 추대 발생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배추 육묘를 판매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날씨가 그냥 우리가 봐도 좀 그랬어요. 너무 빠른 거 아니냐. 괜찮다. 그냥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육묘를 너무 빨리 심어 추대 현상이 왔을 거라는 농약사. 그렇다면 배추를 키워서 판매한 육묘장에서는 문제가 없었던 걸까? 영하 5도씨에서 장시간 노출이 되게 되면 추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후가 예년에 12년 만에 이렇게 터널고추 안에서 죽은 해가 처음이에요. 저온이 계속되고 밤낮 5도 차이가 컸어. 관리하는 중간에서 이상은 좀 없었어요? 네, 이상은 없었어요. 해당 육묘를 공급한 업체는 기후 탓일 뿐 육묘 과정은 문제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제작진은 추대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작년과 올해 기온을 비교해봤습니다. 무 피해가 극심한 고창군에서 영하로 떨어진 날은 지난해 9일, 올해로 15일로 실제 올해가 좀 더 길었습니다. 배추에서 추대가 나타난 순창 역시 전년에 비해 올해 영하권인 날이 좀 더 많은 상황. 하지만 농민들은 기후 탓만 하는 업체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기온 때문에 생겼다 하면 쌍치 복흥에 50만 평 정도가 배추가 심어져 있는데, 그러면 그 전체 50만 평에도 냉해 피해가 왔어야죠. 업체 측의 주장대로 이상 저온에 의한 피해라면 다른 육묘장에서 들여온 배추 전체에 추대가 나타났어야 한다는 농민. 막 심자마자 한 3일간 거듭 냉해가 와버렸어요. 아주 나 그냥 저녁에 울었네가지고 어떻게 지금 아주 100% 좋아가지고 오늘 또 지금 수출하고 그래서 밭에서 여기 나와서 냉해 입은 건데 괜찮다는 걸 냈죠. 저온이 문제였다면 지난해 남은 농자를 심은 밭은 왜 추대가 없는 걸까? 작년 또 저희 직원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일부 그 추대가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네. 하지만 종자업체 측의 말과 달리 전년 종자를 심은 무밭에선 추대 현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농민. 배추 추대 현상에 대해 현장 조사를 했다는 농업진흥청. 제작진은 추대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농진청에 공식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답변이 어려워요. 어떤 이유로요? 육묘를 했을 당시에 이제 온도 관리가 더 중요한 걸 수가 있죠. 네.
근데 실제는 이제 그 데이터가 없으니까 네. 그거를 우리가 임의로 추정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죠. 당시의 정확한 생육 환경을 알 수 없고 파종 당시와 똑같은 상황을 재현할 수 없어 원인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는 농진척의 입장. 그렇다면 이번 피해에 대해 해당 지자체는 어떤 입장일까? 이게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곳은 없고 현재 상황에서는 좀 답답한 심정뿐이죠. 이게 지원이라고 하면 일단 돈이 있어야 되는데. 순창군 역시 명확한 근거가 없어 보상이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재해가 있으면 국비 지원이 있어요. 네. 자연재해가 아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도 갔을 때. 그때 이제 피해 원인 조사는 이제 그 진흥청까지 와서 이제 했고요. 군에서 뭐 금전적으로 보상을 한다는가 이런 경우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피해액만 수억 원에 이름에도 해당 지자체에서는 농민과 거래업체 간의 분쟁으로만 여기는 듯한 모습. 몇 달 동안 정성 들여 키워온 농작물이 상품 가치를 상실했지만 이유가 무엇인지 실마리조차 찾지 못해 답답한 농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쓸모없어진 농작물의 처리 비용 역시 고스란히 농가의 몫입니다. 종자가 평당 한 1,000원 정도 맥힙니다. 농비는 한 7,000원, 6,000원 들어갔는데 그거는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되냐고요. 지금 고스란히 피해를 농민이 전부 떠안아야 돼. 지금 거의 90일 동안 축제살제 일만 했는데 이 정도까지 타격을 입어버리니까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해마다 추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재해보험 대상에 적용되지도 않을 뿐더러 똑같은 환경을 갖추고 조사하기 전까진 원인 규명마저 쉽지 않은 상황. 그때마다 농민들의 소갈이가 깊어지는 만큼 지자체가 적극 나서서 원인 규명을 하는 것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도 이뤄지길 바라봅니다. 네, 오늘 고정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추대 현상이라고 하던데 그 배추에서 이렇게 꽃대가 올라와서 이게 꽃봉오리가 피고 꽃이 피는 현상인 것 같은데. 일단 꽃대가 올라왔다는 것은 상품 가치가 없고 꽃대가 올라온다는 것은 씨앗에 영양분을 혼곡해서 대를 형성합니다. 안에서. 이 부분들이 힘을 쓰게 되면 무로서는 이제 가치가 떨어지죠. 판매가 이제 소비자가 찾질 않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무뿌리로 갈 영양분이 꽃대랑 꽃으로 가버리는군요. 그렇죠. 그럼 그 종자를 판매한 종자 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회사에서는 그러면 종자 불량이라는 걸 쉽게 인정하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날씨나 기후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나요? 일단 농가 이야기는 같은 종자인데 전년도 남은 종자를 심은 것하고 올해 구입한 심은 거하고 나타났을 때 올해 구입한 것이 그렇다. 이런 문제고 그래서 통해서 나온 그 종자에 지금 농가는 불량 종자다 나타나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농약 판매한 농약사로 봤을 때는 자기도 실제 일기 변화도 있지만 종자도 피해가 있다고 자기도 판단한다. 일단은 지금 이 피해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이걸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그리고 실제 이제 불량 종자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진 못했지만 자기들도 이걸 좀 더 책임 있게 좀 검토를 하겠다고 뭐 그 정도 지금 확인한 상태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채종된 종자를 파종한 농가에서 유독 지금 추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금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기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가 더 되고 그래서 기후변화까지도 계산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얼마큼 연구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완이 됐는가는 좀 문제가 있죠. 근데 의장님 그 보도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강원도 쪽에서도 지금 추대 현상 발생해서 거기서도 뉴질랜드 쪽에서 그 종자 얘기가 나오던데 아직도 그 회사에서는 어떤 명확한 입장이나 결과가 나온 게 없습니까? 피해에 대해서는 회사는 법적 책임은 안 지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농민이 이걸 증명을 해야 하잖아요. 증명을 하면 새로 심어야 됩니다. 내년도 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싸울 수도 없고 타작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회사한테는 얘기하지만 문제는 이제 따선 지방
이게 추운 지방에 그런 걸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은 올 같은 현상의 날씨 기후로는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날씨 탓이라면 그 종자 말고 다른 종자들은 당연히 똑같이 문제가 생겼어야 되는데 그 회사에 그 제품만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지금 그 문제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종자 불량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당연히 상황 의심할 같은데요.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그래서 저도 근거가 좀 되는 알아보니까 작물들은 꽃을 자기들이 어떤 종족 본성으로 인해서 그렇죠. 예. 씨를 내려고 꿰대를 매달 준비를 해버립니다. 일찌감치. 이제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준비했던 것이 꽃대가 심을 박아서 올라오는 건데 이제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문제는 다른 품종과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종자에도 한계가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일정 정도 기온에 따라서 적응할 수 있는 종자 개발이 안 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수년간 해왔었던 방식으로 그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좀 유지를 해 나가고 문제가 없었는데 유독 이번에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것은 종자에 관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작년에 해남에서 양배추 재배 면적 147.5헥타르 중에 80%에서 추대 현상이 나와서 농촌진흥청에서 5월 19일 날 현지 조사를 했고 5월 29일 날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재해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번에 고창에서 일어난 이제 무 추대만 보면 농촌진흥청에서 지난 5월 28일 날 현장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끝나고 하신 말씀이 똑같아요.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선 재현 시험이 필요할 것 같다. 이게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추대 현상인데 왜 작년에 그 해남에서 일어난 양배추 추대에 대해서는 한 달 안에 즉시 이거 재해로 인정을 해주고 왜 이번에 고창에서 일어난 무 추대 같은 경우는 사람이 어떻게 똑같이 재현 시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온도 다르고 뭐 습도도 다 다를 텐데. 그러니까 저는 이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게 조금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현재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좀 이후에라도 좀 농진청이 확인하고 다시 한번 그 기후 지금 일기 나타난 현상을 좀 조사해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꽃대가 올라올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이라면 최소한의 농민들이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들은 좀 역할을 해주라라고 요청을 하려고 그러니까 하죠. 농가 혹시 그럼 예전에 이번 사건 말고 예전에 종묘 회사가 이 종자에 대한 불량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농가에 보상을 한 사례는 있습니까? 이 종자 문제는 회사가 인정한 적은 제가 못 봤어요. 거의 종자 피해라고 인정하는 것은 자기 회사들의 이미지가 워낙에 이게 크기 때문에 여러 종자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농민들이 조직적으로 법적인 대응을 해서 이 문제를 싸워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실제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대개 그러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찾아본 그 자료에서도 일단 다 뽑아라. 일단 다 뽑고 종자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거래처의 어떤 상도덕상 우리가 어느 정도 돈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다 마무리 하시더라고요. 물론 일기 변화도 있겠지만 종묘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일정 정도 농민들이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이후에 종자에 대해서 공급을 더 또 도움을 준다든가 이러면서 장기적으로 좀 보상 차원에서 역할을 한다든가 이래서 일단 LG가 이런 피해가 안 나도록 육묘를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종자로 더 개발하고 그래서 농민들이 이런 피해 오지 않도록 더 노력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은 그러면 심정이에요. 그런 그 회사하고 농민들 사이에 그런 것은 사실 그 농림수산부나 지자체에서 조금 어떤 그런 지혜로운 방안을 만드는 자리도 한번 마련해주는 그건 지금 현재는 없었고요. 지금까지는 좀 하면 좋겠네요. 정부가 일정 정도 책임을 짓고 좀 국가기관에서 역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는 역할해야 된다. 앞으로 계속 이게 나타날 텐데 회사가 문제가 아니라 기후변화 나타난 문제는 재해로 인정하든 아니면 보험을 들어서 실제 농민들이 이걸로 나타나는 것은 재해로 인정해서 보험에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피해 보상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법적인 장치가 되지 않고서는 이제 농사 진짜 불안해서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요. 한국의 우리 정말 유수의 많은 그 종묘사들이 다 이제 외국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것들을 갖다 지킬 수 있는 환경 자체가 굉장히 지금 어려워졌던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는 우리가 토종종자를 얼마큼 확보하고 또 이걸 유지시키고 최종포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농진청이나 국가기관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 오늘은 우리 지역에 있던 농작물의 이상 현상부터 해서 종자 불량 가능성에 대한 의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종자 주권까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